치아 뿌리에 염증이 나서 치과를 갔더니 이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발치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정유석입니다. 이가 아파서 이제 치과를 갔더니 막 뿌리에 염증이 차 있다고 그러고, 흔히 말해서 신경치료라고 하죠. 이제 근관치료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근관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제 나으면 다행인데 안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멀쩡한 이 같은데 이제 발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속상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치아 뿌리 염증이 이제 왜 생기는지랑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뽑지 않고 살려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뿌리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처럼 뭐가 이렇게 볼록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드름이 난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그냥 짜면 낫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짜내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짜낸다고 낫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거기에 고름이 차고 압력이 차게 되는데, 그 압력이 어딘가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 빠져나오는 게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약한 곳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뿌리 끝 바깥쪽으로 저렇게 여드름처럼 볼록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아 뿌리 염증이 왜 생기는지 그걸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이제 뭔가를 떼어놨는데 그 떼어난 것 주변으로 충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떼어놓은 부분이 떨어져서 틈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박테리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신경을 죽이고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위쪽 부분을 보면 이제 크랙이 있는데, 이제 금이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에 이제 금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세균들이 안쪽으로 침투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충치도 마찬가지겠죠. 충치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구덩이가 이렇게 움푹 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쪽에 뿌리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아예 이렇게 치아가 쪼개져서 금이 가거나 쪼개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쪼개지면 치아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뿌리에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약을 먹게 되면 이제 증상은 조금 완화가 돼요. 뭐 아프거나 그런 부분이 좀 가라앉는데, 근데 그건 좀 일시적이고, 그다음 뿌리 끝에 염증이 정말 심해지면 그 압력이 이제 가스가 차가지고 생기는 압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신경치료, 흔히 말하는 근관치료라 그러죠. 그래서 근관치료를 통해서 뿌리 끝에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부분을 이제 깨끗한 물질로 채우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야 이제 박테리아들이 그 안쪽으로 침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뿌리끝 염증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뭐 1년, 2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꼭 해줘야 된다. 그냥 단순히 약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관 치료를 하면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도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프고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이제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찬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재신경 치료인데요. 이 사진은 신경관이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줄만 있으면 그 줄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되지만, 신경관과 신경관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그 주변으로 잔 가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직선으로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꺾어지는 부분으로 틀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관 치료를 할 때 NaOCl이라고 하는 뭐 차염소산 나트륨 용액을 이용을 해서 곁 가지들을 많이 녹여주고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들을 죽이는 거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굵은 가지들은 그런 약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테리아가 남아있게 되면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면 청소가 안 된 부분을 더 넓게 파가지고 그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신경관이 보통 한 3개, 4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7개가 있으셨거든요. 숨어있는 신경관이 있게 되면 깨끗하게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신경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제 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혹시 재신경 치료는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봐서 치료를 받으면 잘하면 치아를 한 번 더 살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이제 치근달 절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경관도 다 찾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치아 뿌리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뿌리 끝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잔가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쭉 줄기가 오다가 이렇게 굉장히 잔가지들이 많은 부분이 뿌리 끝 2, 3mm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아무리 저희가 깨끗하게 기계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약물
약물로 좀 녹이고 해도 저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신경치료가 정말 깨끗하게 잘 됐는데도 문제가 계속 있다 그러면 저기 뿌리 끝 2, 3mm를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역충전을 해주게 되면 저 부분이 이제 거기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잇몸을 살짝 열고 뿌리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내거든요. 그래서 파내고 나면 치아 뿌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치아 뿌리가 보이면 거기 있는 염증 덩어리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뿌리 끝 2, 3mm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그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다시 메꾸게 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메꾼 다음에 필요하면 뼈를 좀 집어넣고 저렇게 꼬매는 치료다. 간혹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머리에 이제 크라운도 다 씌워놨고 중간에 기둥도 받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신강치료를 하려고 하면 크라운도 다 뜯어야 되고 기둥도 다 제거해야 되고 치아를 더 많이 파내야 되거든요. 그럼 치아가 정말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뿌리 끝을 잘라내는 치근달 절제 수술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가운데 기둥이 박혀 있었고 고철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치근달 절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도 이제 의미가 없는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했다가 괜히 고생을 2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치아가 뿌리까지 이제 금이 많이 간 경우에는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항상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 세균들이 머리 부분은 뭐 크라운을 씌워서 막아줬겠지만 뿌리 쪽에 금이 간 부분은 박테리아들이 계속 그 틈을 따라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치근단 절제술이라든지 그런 재신경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뿌리 부분 옆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잇몸 자체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하면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잇몸 주변까지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치아 주변으로 저렇게 뼈가 녹은 것처럼 뿌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런 경우엔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니까 저걸 다 빼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뼈가 많이 망가지기 전에 저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신경치료를 깨끗하게 한 모습이에요. 아직 까맣게 이렇게 뭔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염증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근간 치료를 잘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3년 정도 지난 사진인데 아까 분명히 뿌리 주변에 까맣게 염증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뼈가 찬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흔들렸다 그냥 뽑았으면 이 치아를 못 살렸겠죠. 뿌리 끝 염증에 의해서 주변 뼈는 아직 많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살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또 다른 환자분 모습인데 이 환자분 사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뼈가 이미 다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많이 뼈가 무너져 있고 까맣게 주변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무리 이제 뭐 근간 치료를 하고 재근간 치료를 해도 이건 살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빼야 됩니다. 이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아까 신경치료를 들어가서 좋아졌던 케이스인데 치아 주변을 보면은 까맣긴 하지만 중간에 뼈도 약간 살짝 보이고 차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그쪽에 아예 이제 까맣게 뻥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잇몸이 망가진 경우에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아뿌리 염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치아뿌리 염증이 생겨서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셨더라도 혹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상심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치과에서 재신경 치료라든지 아니면 치근단 절제 수술 같은 거를 통해서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치아를 살리셔서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